자, 지금 보여드리는 자료는 저희 남용호 사장님께서 엑셀 파일로 꼼꼼하게 정리를 해놓으신 자료고요. 안녕하세요. 글로벌 물류 네트워크 임경민 상무입니다. 지인일을 처음 알아보시는 분들, 지금 저희 영상을 보시는 것처럼 인터넷 안에서만 배우실 수밖에 없는데요. 유튜브나 블로그를 봤을 때 제목이나 문구는 정보성인 것처럼 보여지지만 사실은 광고성인 경우가 허다합니다. 지입에 대한 지식이 없는 상황에서 나한테 맞는 일, 그리고 내가 어느 정도 원하는 일을 찾고 싶은데 여러 회사들이 제시하는 매출 아니면 완제, 수익 이런 내용들이 너무 다양하다 보니까 대부분 머리가 아프실 겁니다. 자, 대표적으로 완제급과 매출제 이 두 가지 방식의 차이점과 그에 따른 장단점을 저희 회사 매출표를 통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준을 잡으시는데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매출 자료를 보여드릴 건데요. 자, 여기 보시면 저희 유튜브 영상에 올라와 계시는 김윤수 사장님하고 또 남용호 사장님 이 두 분의 매출 지급 자료입니다. 여기 11월 운송료라고 적혀 있죠. 자, 이 둘 중에 남용호 사장님 매출표를 보여드릴 건데요. 그 이유는 제가 곧 보여드릴 매출표가 작년 11월 매출 그리고 이번 연도 2월달 매출을 보여드릴 거예요. 사실 11월 매출을 보여드린 이유는 11월 달은 준비수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초보분들이나 이제 알아보시는 분들이라는 걸 감안해서 높지도 않고 낮지도 않은 평균 매출을 보여드리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지금 보여드리는 자료는 저희 남용호 사장님께서 엑셀 파일로 꼼꼼하게 정리를 해놓으신 자료고요. 자, 매출은 1,030만원에 총 주행거리는 8,570km 그리고 공차거리는 1,531km, 실주행거리는 7,039km가 되겠습니다. 총 운행일수는 21일을 일을 하셨고요. 자, 순이익을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총 매출에서 경비와 고정비를 뺀 금액이 순이익이 되겠죠. 자, 경비 주유비가 254만 760원이 나왔고요. 유가보조금이 76만 7,098원, 그리고 요소수가 12만 5,500원, 톨비가 46만 5,700원입니다. 두 번째 보시면 유가보조금 같은 경우는요, 앞에 주유비용에서 뺀 금액이 실제 주유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밑에 보시면 주유비, 요소수, 톨비, 식대, 정비비. 자, 경비 합계가 236만 4,862원이고요. 고정비 옆에 보시면 대출비용, 지입료, 보험료 있죠. 자, 대출비용은 할부금입니다. 255만 9천원, 지입료 27만 5천원, 보험료는 42만 2,870원인데 사실 이 보험료 같은 경우는 두 달에 한 번씩 40만원씩 내기 때문에 다음 달에는 12월 달에는 보험료가 공제가 안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이 경비와 고정비를 뺀 금액이 468만 4,120원 총 수익이 되겠고요. 자, 제가 여기서 한 가지만 덧붙여서 말씀드리자면 기본적으로 물대비라는 게 이제 7%부터 형성이 돼 있는데 저희는 따로 물대비를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 물대비를 떼야 되는 회사에서 일을 한다라고 가정을 하면 매출이 한 1,100만원 정도 그 정도는 올리셔야 수익으로 468만원 정도를 가져가실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자, 바로 저희 고정노선 완제급 매출 내역을 보여드릴 건데요. 자, 똑같이 11월 달이고요. 위쪽을 보시게 되면 월대 620만원, 일수는 25일, 그리고 일할 계산 24만 8천원 이렇게 적혀있죠. 자, 일할 계산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하루 일대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우리가 일을 하다 보면 개인사가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정비를 할 수도 있고 부득이하게 쉬어야 되는 날이 있잖아요. 자, 대부분의 고정노선들은 아마 그럴 때 용차를 직접 섭외를 하셔서 운영을 하셔야 할 텐데 저희 같은 경우는 여기 일할 계산이라고 되어 있는 하루 일대 24만 8천원만 공제를 하고 지급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사실은 매출제 같은 경우는 내가 개인사가 있을 때 그날 하루 매출을 내가 포기하면 되지만 반대로 고정제 같은 경우는 24만 8천원을 내가 손해를 보고 쉬어야 된다는 점. 자, 이 부분 첫 번째 차이점, 장점과 단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옆에 보시면 실비가 지급이 돼요. 주유비, 톨비가 지급이 되는데 연비 같은 경우는 리터당 4kg로 책정이 돼서 지급이 되고요. 이쪽 가운데 줄 보시면 운송비라고 되어 있잖아요. 사실 이게 매출제로 운용을 했을 때 922만원어치를 일을 하신 거다
라고 간단하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11월달 같은 경우 수익이 어느 정도 되냐면요, 자, 월대 620 더하기 유가보조금 더하기 자, 주유비에서 약간 세이브가 되는 부분, 이 부분을 더한 금액이 순수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할부금이 없는 분들은 이 금액을 고스란히 가져가시는 거고요, 할부가 있는 분들은 이 금액을 뺀 금액이 순수익이 되는 겁니다. 자, 바로 2월달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2월달 매출. 자, 2월달 같은 경우는 1년 중에 가장 극비수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명절이 껴있고요. 그리고 주말을 제외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일할 수 있는 날수가 18일 정도밖에 안 됩니다. 자, 여기 보시면 자, 매출은 826만 2,730원이고요. 총 주행거리는 7,857km, 공차거리는 1,448km, 실주행거리가 6,409km입니다. 총 운행일수는 16일이고요. 그래서 매출 합계가 826만 2,730원입니다. 자, 여기서 똑같이 경비와 고정비를 뺀 금액이 순수익이 되겠는데요, 여기 317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매출제보다는 고정노선이 아무래도 일을 조금 해도 고정월대를 받을 수 있고 매달 꾸준하고 지속적으로 유지가 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하실 텐데, 사실은 이 부분이 장점이자 단점이면서도 여기에 또 한 가지 함정이 있습니다. 자, 제가 함정이라고 말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여기 옆에 보시면 유류비라고 해서 이게 저희 사장님들이 매일 체크를 하시는 거예요. 한마디로 유가보조금을 제외하지 않은 금액을 그대로로 지급을 하기 때문에 우리 차주분 입장에서는 유가보조금이 많이 나와야 수익이 올라가는 구조입니다. 쉽게 설명해서 내가 태울 수 있는 기름은 다 태워야 수익이 올라간다는 거죠. 물론 여기서는 똑같이 유가보조금을 받는 리터수가 또 정해져 있기 때문에 2700리터 이상 사용을 해서 운행을 한다 그러면 아무래도 거기서는 개개인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효율을 따지면서 일을 하느냐 아니면 그런 거 상관없고 무조건 일을 많이 해서 수익을 높이느냐, 이렇게 판단하면 되실 것 같습니다. 바로 매출제의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자면, 매출제는 내가 일을 한 만큼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구조이다 보니까 비수기 2월달이나 9월달에는 어쩔 수가 없지만 성수기나 극성수기가 왔을 때는 고수익을 노려볼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거, 말 그대로 매출 자체가 유동적이라는 것이 장점이자 단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실제로 남영호 사장님 12월달 매출을 좀 보여드리면, 이렇게 매출은 1,040만원이지만 수익은 510만원. 우선 초보자분들을 위한 정보성 컨텐츠가 주 목적이고, 자, 그런 분들께서 이 지입에 대한 지식을 인터넷에서만 배울 수밖에 없기 때문에 광고성 컨텐츠가 난무하는 환경 속에서 무언가를 배운다는 것이 한계가 있다는 걸 정말 누구보다 또 잘 알고 있고, 순간의 선택이 정말 내 가족, 내 인생을 좌지우지하는 엄청난 결단을 내려야 하는 분들 입장에서 조금이나마 시야가 넓혀졌으면 하는 바람에 이 영상을 올리게 됐고요. 앞으로도 계속 지속할 것입니다. 정말 마지막으로 저희 영상을 보시고 선택의 기로에 서 계시는 분들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